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우한폐렴 중국 통계가 틀릴 수밖에 없다. 제가 전에 말씀 하나 잊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요. 흡연자분들 이번 기회에 담배 끊으시길 바랍니다. 자칫하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담배를 피면 기본적으로 가래량이 늘고 가래의 점도가 상승합니다. 아직 우한폐렴 사망률과 흡연의 관계는 학문적으로 정착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정도만으로 일단 최소한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담배를 끊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토픽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한폐렴 문제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사스 때는 전혀 신경 안 썼던 사람입니다. 당시 생각은 캐나다의 경우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에 살더라도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든지 장기 입원한 사람 아니면 큰 위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저와 제 가족이 이제 우한폐렴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한 건 캐나다에 있는 가족, 한국에 있는 가족 다 포함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중국은 그런데요, 과거 사스의 대인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엔 과격한 방도를 써서 병의 전파를 막으려고 했죠. 그런데 좀 반응이 늦었어요.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 가장 적절한 조치예요. 이게 무조건 막고 못 다니게 하고 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물론 중국 정부의 발표나 중국 관변학자의 주장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간 조치가 늦었다고 해도 과격하지만 남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의 방법을 쓴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중국이 좀 늦었지만 과격한 방법을 썼는데 한국은 그걸 보고도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중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의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중국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 통계조차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환자 증가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그 확진 환자 수 그래프죠. 날짜에 따른 이게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틀에 2배씩 뛴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환자 수가 이제 팍팍 늘고 있죠. 물론 중국 측의 과격한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잠복기가 평균 10일, 최장 14일까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말이죠. 현재 중국 중요 대도시 18군데는 전체적으로 외출이 뜸해지고 가게들도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확진 증가수 그래프의 가파르기가 이제 좀 전에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의 가파르기가 이제 열흘이 지나도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대단히 좋지 않은 징조가 될 겁니다. 중국에서 취한 극단적 조치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현실적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데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이제 조치가 들어보면 이 한 달 늦은 것 때문에 지금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데도.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꺾인다고 해도 과연 안심할 수 있느냐. 지금 각종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중국 전문가는 공기 중 전파 가능성 주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규모 확산 우려. 지금 이것은 중국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그리고 이건 미국 측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감염 면역센터 이안 립킨 소장은 29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잠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립킨 소장은 중국 뉴스 매체는 잠재적 무증상 사례들을 보도했고 중국 보건당국 관계자도 증상이 없거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환자의 바이러스 전파력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건데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또 이것에 반대되는 증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립킨 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에 대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1명이 2.6명을 감염시킨다고 추정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 비율이 1.4 내지 2.6명이라고 했다. 이 비율은 일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는 높지만 홍역보다는 훨씬 낮다고 말했다. 홍역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죠. 홍역은 예방 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환자가 무증상일 때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걸 갖다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증상일 때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갖다 확인을 못했다는 거지, 무증상일 때 전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자, NIH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무증상 감염이 전염병 확산의 큰 요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은 증상이 있는 환자한테 발생한다. 무증상 보균자는 감염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데 좀 이거는 너무 단정적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환자를 본 게 아니잖아요. WHO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고 했다. WHO 크리스찬 린트마이어 대변인은 28일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 의료진으로부터 알아낸 것은 잠복기가 1일 내지 14일이라는 점이라며 감염자가 어느 정도의 증상을 보여야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WHO하고 CDC 국장하고 아까 나왔던 콜롬비아 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 감염 면역센터 소장 이안 립킨 소장,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지금으로서는 신뢰성이 있죠. 앤서니 파우치 이 사람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데이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현장 차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WHO 측의 태도,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앤서니 파우치 이 사람은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경솔합니다. 다른 분들은 좀 신중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국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체를 갖다 100% 신뢰할 수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 자체가 아무리 정직하고 실력이 있더라도 중국에서 나오는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도 잘못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측에서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앤서니 파우치 한 사람 빼고는. 중국은 이제 미국이 연방질병관리예방본부, 아까 그 소장 나왔죠? 소장 이름이 나왔어요.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게 여기서 현사태 진정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을 사절했습니다. 자, CDC의 지원을 거절한 건 여러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생물화학전을 펼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그리고 중국이 의료진과 각종 물품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CDC의 제안을 거절한 거는 결국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이 들통날 걸 우려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우한폐렴 바이러스를 중국이 개발해 미국을 상대로 생화학 무기로 사용할 의도가 너무 강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그 상황에 불에 휘발유 부어진 것 같은 지금 상황을 갖다 진화를 갖다 그것 때문에 지연을 갖다 각오한다. 이건 자살각이죠, 이거는. 남는 동기가 이제 저는 거짓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 아닌가. 지금 상황에 중국의 우한폐렴 유행 대처 실태가 세상에 명백히 밝혀지면 중국의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인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른 동기가 생각나지 않네요. 생각나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소위 리소스가 너무 부족해서 이로 인해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의 수가 워낙 폭발적으로 나타나고요. 이 사람들 부검해서 사인을 밝히지 않고 다 화장 처리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00만 명 사는 도시에 치명적 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10,000명 발생했는데 병원은 하루에 100명밖에 진단을 못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폐렴 이름은 이름 없는 폐렴, 즉 노네임 뉴모니아, NMP라고 하죠. 이거는 가상의 상황이에요. 실제 환자 10,000명, 그리고 그 외에 단순 감기 환자 10,000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NMP 환자의 1%씩 매주 죽어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 10,000명 외에는 더 이상 전염 안 된다는 가정을 하고요. 위양성, 위음성 없는 완벽한 테스트로 이제 잡아낼 수 있다 가정하면 이제 다음 같은 일이 생깁니다. 감기 환자는 이제 사망률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주에 감기 환자 반, NMP 환자들 350명. 왜냐면 총 700명이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누가 NMP이고 누가 감기 환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결국 무작위로 고르다 보면은 감기 환자 반, NMP 환자 반이 진단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700명, 하루에 100명씩이니까 일주일에 휴일 없이 돌린다고 해도 일주일에 검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NMP 환자 이제 350명은 양성 진단이 나오겠죠.
그리고 NMP 환자 전체 1%는 일주일에 죽으니까 100명이 죽었죠. 자, 감기 환자나 NMP 환자 증상이 뭐 이제 구별이 안 돼서 이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제 죽은 NMP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확률이 이제 그 350명 안에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3.5%예요. 그러면 이제 죽은 NMP 환자의 66.5%는 진단 못 받은 상태에서 화장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확진된 사람이 이제 350명이죠. 그리고 NMP로 인한 공식 사망자가 3명 내지 4명, 3.5명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NMP로 죽었어도 잡힐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NMP로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화장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96명 내지 97명이에요. 자, 2주차에 이제 2주 마지막에 2주차 말에 실제 생존 환자 9,801명, NMP 누적 확진 환자 700명, 350명씩 두 번 700명, NMP 실제 누적 환자 사망 199명, 공식적 NMP 누적 사망 환자는 7명이에요. 왜냐면 2주 동안에 3.5명 죽어가지고 결국 7명이에요. 자, 이러니까 실제 수가 20배니 30배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중 집계되는 건 누적 확진 환자 700명 집계됩니다. 공식적 누적 사망 환자 7명이요. 그렇지만 실제 생존 환자 9,801명과 실제 누적 사망 199명이라는 것, 이 수는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현실은 실제 환자 수가 기존 뭐 10,000명에서 사망으로 인해 줄어들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속 전염되고 그러잖아요. 3주차, 4주차 할 필요 없죠? 자, 매주 환자 1%가 죽는데 단순 데이터로만 보면 2주차에 사망률 1%라는 식으로 엉뚱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게 케이스 모탈리티 레이쇼라고 하는데요. 자, 모델을 이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면 뭐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새로 감염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입영 기간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 기간 동안에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잖아요. 독감의 경우보다 이제 입영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여요. 이게 우한폐렴이. 병을 앓다가 회복되던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갖다 입영 기간이라고 해요. 이게 NMP의 평균 입영 기간이 이제 8주 정도라고 합시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한폐렴의 평균 입영 기간이 8주를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짧게 8주 정도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 사망률이 약 8%입니다. 0.99에 8승이면 대강 92%예요. 92%가 생존율이죠. 근데 겉으로 보는 공식 사망률은 훨씬 낮게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 모탈리티 레이쇼로 하면요. 그런데 하물며 뭐 섣불리해서 초반에 계산해서 초반에 나온 거 그 수치만 가지고 계산해서 결론 내리면 뭐 더 낮게 나오고요. 지금 우한에는 부검을 할 만한 의료 인력이 없고요. 병으로 죽은 경우 사인을 밝히지 않고 급히 화장을 하는 상황이라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검은커녕 사망자의 혈액 등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할 인력도 시설 장비 등의 여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상황 사망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 방송하는 자칭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 진짜 의사라면 나중에 돌팔이가 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 독감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사람인데 황당한 일이죠.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이유로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병의 성격을 단정하는 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조차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도 안 되는 식으로 뭐가 있다 없다를 단정하는 거 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계적 대학자라도 말이죠. 자, 우한폐렴의 전염성이 중국 측의 신뢰 못할 통계로도 일반 독감의 1.5배 내지 이제 2배 정도가 됩니다. 독감의 경우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인에 절대 편중되어 있는 반면 우한폐렴의 경우에 뭐 45세 내지 55세 정도 사망자 비율이 높은 걸로 지금 뭐 아직 집계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대강 뭐 여러 연령에서 뭐 그렇게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사르스에서도 뭐 이게 있었고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사르스, 메르스 그런 것도 면역 반응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자기 그 폐 파괴 현상에 의해서 호흡 부전이 일어나가지고 죽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고령의 사람들은 그래도 면역이 약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런데 면역이 어정쩡한 나이대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병을 전염시키는 케이스로 의심되는 경우가 다수 나왔다는 게 또 좋지 않죠. 뭐 이건 아직 뭐 학자들이 뭐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독감의 경우 백신으로 대처하는 방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WHO가 이제 그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 종류 예측의 오류로 미국에서 이제 양로원, 요양원 등에서 노인들이 집단 사망했던 예외적 경우를 침소 봉대에서 일반화하고 있어요. 이 노인들은, 여기 계신 노인분들은요, 독감 예방 주사 바이러스 종류가 맞더라도요,
일부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예방주사가 안 듣고. 하물며 바이러스 종류 예측이 틀리면 때로 죽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그거 믿겠다는 분들은 뭐 그거 굳게 믿으시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뭐 그 자식들이 부모 잘못 둔 덕에 위험해질 수 있지만 뭐 팔자 소관이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선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중국이 서방 측에서 빼돌린 바이러스고 서방 측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히 파악해 백신 연구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면 해결 방도는 빨리 나올 겁니다. 뭐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시일이 두드러지게 단축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